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엔진 고장과 엔진 오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저렴한 엔진 오일을 사용하면 엔진이 고장 나냐, 그 평범한 엔진 오일을 사용하면 엔진이 고장이 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나 봤더니 본인은 정상적으로 엔진 오일을 사용을 하고 교체도 잘 했다 이거예요. 네, 교체도 잘 했는데 엔진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오너의 사용 습관 때문에 엔진 내부에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또는 저렴한 오일을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아니면 엔진 자체의 문제냐, 이렇게 몇 가지 원인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 뭐 오너의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아이 그 뭐 오일을 너무 싸구려 오일을 써서 그래, 이런 답변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때마침 이 가와사키 ZX 유갈이 리콜이 떴어요.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ZX 유갈 리콜 내용을 알아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와사키 ZX 유갈은 동남아산, 뭐 인도산, 중국산이 아니고 일본산입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2천만 원대예요. 1980이나 뭐 2천만 원이나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2천만 원이라고 썼어요. 왜 리콜이 됐느냐? 작업자의 부주의로 크랭크 케이스 고정 볼트가 규정보다 높은 토크로 체결이 되었다. 그래서 크랭크 샤프트 메탈 베어링이 손상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해서 점검받고 손상된 부품을 교체해라. 네, 이런 고객 통지문이 날아갔습니다. 해당되는 시기가 2023년 12월 6일부터 2025년 5월 16일, 요때 만들어진 ZX 유갈은 전부 리콜이에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건은 실수치고는 조금 큰 사고입니다. 부품 불량으로 리콜되는 거는 그 부품만 그냥 쏙 교환하면 되니까, 이 부품 불량은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고 부품을 만든 회사에서 못 찾아낸 거기 때문에 부품 불량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립 불량에 해당이 되는데, 그 조립 불량에 해당되는 부위가 굉장히 고정미를 요구하는 그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수치고는 좀 큰 사고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조립하거나 인도에서 조립하거나 동남아에서 조립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조립한 거거든요. 일본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이 조립 수준도 좋거든요. 그런데 일본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오토바이는 크랭크 케이스가 이렇게 상판, 하판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리콜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상판과 하판을 붙이려면 이 볼트를 체결을 하는데, 이 볼트 체결 토크가 기준보다 높게 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널 베어링의 오일 간극, 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널 베어링의 오일 간극이 줄어들면 당연히 메탈 베어링이 손상이 가겠죠. 토크가 기준값에서 얼만큼 벗어났는지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해주고 있지만, 기준값보다 높게 세팅이 돼서 이 볼트를 잠궜다고 하기 때문에 저널 베어링의 오일 간극은 기준값에서 벗어나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가와사키에서는 여기 지금 베어링, 요 저널 베어링인데 요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서 이 베어링을 교체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량에 따라서 이 크랭크 샤프트도 손상이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강도는 이 크랭크 샤프트 저널이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둘이 부딪히게 되면 베어링이 마모가 진행되게 해놨어요. 그런데 베어링의 손상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이 저널도 손상이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베어링 오일 간극은 토크렌치로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작업을 하거든요. 토크가 덜 잠기게 되면 오일 간극이 커지고 토크가 세게 되면 이 오일 간극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네. 이 정상 범위 안에 오일 간극이 존재하려면 정확한 토크 값을 지시된 순서에 따라 이걸 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크랭크 샤프트와 이 베어링의 내구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일 간극이 변하면 내구성이 보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리콜에 해당되는 차는 뭐 AS를 받으시면 되고, 지금 일본의 이 가와사키가 엔진 볼트 토크 값을 높게 체결하는 실수가 발생이 됐는데, 처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 자 보세요. 자, 다른 회사 뭐 인도든 뭐 중국에서 조립이 되든 뭐 동남아에서 조립이 되든 뭐 유럽이든 뭐 어디든 이런 다른 회사는 이런 비슷한 류의 실수가 없을까? 기준 토크 값보다 높게 체결을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기준 토크 값보다 낮게 체결하는 실수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엔진의 조립 분량, 이런 조립 분량이 다른 회사는 이런 게 없을까? 저는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자 그럼 다른 회사는 이런 비슷한 류의 실수를 찾을 수는 있을까? 이런 비슷한 류의 실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토크를 조였는데 이게 높게 됐는지 낮게 됐는지 정확하게 역추적을 해서 찾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회사는 이런 비슷한 류의 실수가 발생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조치를 취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정상적인 엔진 오일을 사용하고 교체를 했다. 그런데 엔진 내부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게 오너의 사용 습관 때문에 발생이 됐느냐 또는 오일 문제냐, 보통 이러면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오너의 사용 습관이라든가 엔진 오일을 너무 저렴한 거 써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많이 받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론 오너가 정말 그 사용 습관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RPM을 한 개까지 치고 댕기고 막 이러면서 타는 거 말고 과격한 사용이 아니고 노멀한 사용, 이럴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엔진 자체 문제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품 불량도 쏠쏠이 나오고 조립 불량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동남아산, 뭐 인도산, 중국산에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100% 장담할 수 있나요? 이런 조립 불량은 없다, 이렇게 100% 장담할 수 있냐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오토바이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 경우, 이미 밸런스가 깨진 상태는 일반적인 엔진 오일을 사용하든 비싼 엔진 오일을 사용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드웨어 자체에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엔진 오일을 사용하더라도 그 밸런스를 바로잡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오토바이 회사에서 부품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조립 불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외부에 공개적으로 알리느냐, 뭐 세세하게 일일이 저는 다 공개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은 네 운전 습관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엔진 오일을 너무 저렴한 거 써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소비자가 조립 불량이건 부품 불량이건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가와사키 예를 보듯이 어느 회사든 이런 비슷한 류의 실수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본인 차가 스포츠 바이크 R차인데 평범한 엔진 오일을 넣고 1000rpm 이상 땡겨버리면 엔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오너가 잘못한 거죠. 1000rpm 이상을 쓰는데 평범한 일반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스포츠 바이크는 스포츠 바이크용 엔진 오일을 써야 돼요. 특수 차량은 특수 차량에 맞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공도에서 그냥 평범하게 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렴한 엔진 오일을 사용해서 뭐 엔진이 고장 나는 경우보다는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고장 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좀 더 있다. 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